자,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우리 1층에 30평대 아파트 있잖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이 30평대 1층 아파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마이 아파트의 정지하 대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현관이고요. 현관 전에 기존에는 사실 여기 전실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아파트들이 유행이 이렇게 현관 들어가기 전에 전실 공간에 조그만 화단을 준다든지 공간들을 여유를 줬었는데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저 안쪽으로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현관이었는데 현관이 이쪽으로 땡겨오고 전실을 없앴습니다. 신발장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신발을 자연스럽게 아파트처럼 넣으면 되고요. 가장 많이 바뀐 곳이 여기 전실이에요. 보시다시피 작은 방 하나가 야무지게 생겼고, 그래서 신발장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전실 공간, 팬트리를 쓸 수 있고 캠핑용품을 쓸 수 있고, 마구 던져놓고 딱 닫으면 신발장이에요. 또 기존에는 사실 이쪽이 전실이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1층이잖아요. 진입로니까 사람들이랑 눈이 맞췄는데 이제는 눈 마주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장이 이쪽 전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다양한 사이즈의 신발을 넣을 수 있게끔 돼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아파트 보면은 신발장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집키, 차키 들고 다닐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제 여기가 이제 중문이죠. 기존에는 여기가 중문이 아니라 현관문이었습니다. 쓸데없이 현관문이 두 개가 있었죠. 저 앞에도, 전실 앞에도 현관문이 있었고 여기도 현관문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여기는 가볍게 라이트하게 중문으로 만들었고요. 원래는 이 공간이 신발장이었는데 신발장 있는 공간을 책장이라든지 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책장과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30평대 아파트는 이렇게 40평대 아파트로 바꿔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넓어졌어요. 와, 확장이 끝도 없이 여기까지. 그 예전에 한 20년 된 아파트들은 특징이 이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확장의 가장 기본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단열, 그다음에 배관, 단열 창문,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분들은 기존에 저희한테 부탁할 때 가장 문제점이, 기존이 너무 춥고 곰팡이 쓸고 배관 뭐 이런 기능적인 것 때문에 저희 회사를 찾아주신 거거든요. 디자인이 이뻐서 찾아주신 게 아니라 기능적인 것 때문에 찾아주셨는데 저희가 만족을 못 시키면은 우리 유마이 아파트가 아니죠. 베란다 확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벽 단열, 뭐 난방 들어오고 뭐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창문입니다. 창문에서 그전에는 우리가 창문이 여기 베란다 창, 또 이게 중간 창 뭐 이런 것들이 단열을 커버를 해줬는데 이제는 얘 하나로 버텨야 되거든요. 사실 저번에 우리가 했던 현장들처럼 독일식 창을 써주면 굉장히 좋죠. 이렇게 30평대 아파트를 독일식 창, 시스템 창으로 돌리려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공사 금액이 부담스럽죠.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구매할 때 영혼을 끌어들여서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가성비 있는 제품을 찾아드려야 돼요. 가성비 좀 좋다고 느꼈던 게 KCC 창호 중에서 양쪽 다 로이 코팅 되고 양쪽 다 단열 아론가스 들어간 제품 중에 가성비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단독주택 같죠? 정원 같죠? 마당 같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사할 때 원래 디자인 플랜을 짰을 때는 여기에 이제 문을 열고 여기다 이제 계단을 만들어서 이쪽 부분을, 여기가 사람들이 안 다니는 눈여겨봤는데 이 아파트 계신 분들이 이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단을 내고 마당처럼 쓰다가 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디자인을 했었는데, 저희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난색을 좀 표하더라고요. 뭐 뜻은 알겠는데 형평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건축주분도 그냥 바라보는 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위해서 이웃분들을 불편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번에 좀 꿈을 접고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TV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TV 사이즈 맞춰서 정확하게 재단해서 이제 TV를 완전히 매립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거치대만 매립해서 테두리만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또 혹시라도 TV 사이즈가 바뀌고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반 매립을 해서 시공을 해놨고요. 뭐 이것도 해도 깔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도 확장을 했잖아요. 발코니든 뭐 베란다라고 했던 어쨌든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주방이 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싱크대가 이쪽에 있었어요. 현재는 싱크대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완전히 확장돼서 저 끝에서부터 맨 끝 외벽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쓸 수 있게끔 20m 가까이 되는 공간이 한 통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20년 정도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아파트보다 좀 넓습니다. 뭐 요즘 아파트들은 뭐 팬트리라든지 저장 창고가 좀 더 발전된 반면 20년 전 아파트들은 굵직굵직하게 컸는데 거기에 플러스 완전히 빵 뚫어놔가지고 정말 방금 전에도 이 위트에 사시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아이들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넓어졌다고. 30평대에서 정말로 40평대로 이제 이 거실하고 주방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바뀐 공간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아마 이 각도에서 저를 비추고 있었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벽이었거든요. 좁은 공간이 이제 출입구였습니다. 근데 벽 뒤쪽으로 해서 이제 싱크대가 있었는데 싱크대가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공간에 좀 여유롭게 확보를 하고 뻥 뚫었습니다. 이쪽 공간이 이제 베란다. 창문이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막고 출입문을 따로 냈습니다. 싱크대도 우리 건축주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제안을 드리지만 또 건축주분들이 또 원하는 그런 제품, 또 원하는 방향, 색감 같은 거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그런 꿈들을 저희가 실현시켜 주는 게 저희 업무잖아요. 이 지금 상판 같은 경우는 인조 대리석보다 조금 훨씬 더 고급스러운 칸스톤 제품이고요. 싱크볼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기본적으로 싱크볼은 스텐 제품을 많이 쓰는데 이번 싱크볼은 블랑코 제품을 썼고요. 세라믹 재질로 된 그런 싱크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리도 둔탁하게 물소리도 덜 나고요. 그 다음에 느낌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여기 기존에 발코니 창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발코니 창이 이제 넓게 있었는데 이걸 벽으로 막고 단열하고 포켓도어로 해가지고 아마 항시 열어놓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단열 창문도 설치를 했고 저쪽에 단열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고 쓰셔도 겨울철에 무관합니다. 거실에 있는 발코니 창과 같이 이중 로이 코팅, 이중 아르곤가스 단열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창문을 썼고요. 단열을 충분하게 다 해줘서 기존에는 이제 발코니 창이 중간에 라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고 바로 끝까지 밀고 들어와도 춥지 않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 기존의 건축주분이 사셨던 집에서는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믿음을 깨면 안 되겠죠.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요즘에 보일러는 1등급에서 4등급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냐 나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등급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1등급은 왜 1등급이냐면 콘덴싱 보일러예요.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동할 때마다 물이 나와요. 그래서 꼭 보일러실에는 배수 장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배수 장치 있는 곳에 설치가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요. 이쪽에 이제 침대 헤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양쪽에 라이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요즘 많은 분들이 윈도우 시트 되게 좋아해요. 윈도우 시트라는 게 이제 여유 공간에다가 이제 시트를 마련한 거잖아요. 이제 건축주분들이 이제 윈도우 시트를 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도 거기에 부합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확장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쪽에 이 창문이 있고 턱이 있었는데 이 관리사무소에서 이 턱을 철거를 원치 않았어요. 허가가 안 나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철거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감아서 이렇게 윈도우 시트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단열 창문이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아치형으로 이렇게 확장을 한 후에 아이들에게 책상과 방을 내줬기 때문에 두 분이 자기만의 이런 공간이 없었는데 이쪽에 남편분, 와이프분이 쓸 수 있는 양쪽에 이런 책상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매트리스를 올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유압식으로 이제 오픈이 다 됩니다. 오픈이 돼서 계절 짐이라든지 이불, 뭐 멋지고 책상으로도 여유롭게 쓸 수 있고 또 실용적으로 수납의 기능이 있고 상시 쓰는 옷들은 이렇게 붙박이장에다가 편안하게 넣으면 될 것 같고 화장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대를 지나면은 당연히 욕실이 있겠죠? 욕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에 위치한 욕실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600, 600짜리 포세린 타일이 들어가 있고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선반, 젠다이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하시죠? 간단하게 칫솔이라든지 그런 위생기구도 좀 올려놓을 수 있고 샤워 부스 위에 하체 제품에 강력한 이렇게 환기 장치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습기가 좀 빠르게 건조가 되겠죠. 우리가 단독주택 공사할 때는 욕실 주변에는 이제 환기창을 달아가지고 또 자연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는 이제 환기창을 못 달기 때문에 굉장히 환기 장치가 중요합니다. 바닥 난방을 해서 당연히 겨울철에도 안 춥겠지만 그래도 난방이 잘 돼 있어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욕실 샤워 수전은 그냥 깔끔한 제품으로 돼 있고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작지만 기밀하게 돼 있어가지고 밖으로 이제 물이 튀지 않고 샤워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아이들 놀이방이고요. 놀이방 겸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님 두 분이 계시는데 같이 자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는 전체 다 도배 말고 아이들의 좀 상상력이나 좀 즐거움을 위해서 핑크톤에 핑크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핑크톤에
그런 페인트를 칠했고, 자석 기능과 또 칠판 기능이 될 수 있게끔 자석 페인트와 칠판 페인트를 이제 칠했는데, 자석력이 조금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 두껍게 4번 정도 도장을 했는데 자석력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관 입구에다가 아예 철판을 대고 좀 더 강력한 자석으로 좀 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여기도 A4 용지 하나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석은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봤더니 10번 칠해도 잘 안 붙더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방도 역시 확장을 했고요. 1층인데 어떻게 보면은 화단이 굉장히 넓어서 다른 분들하고 좀 눈을 좀 마주칠 일이 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단이 조금 높아가지고 프라이빗합니다. 1층이라고 해서 그런 단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음껏 뛰기에는 조금 눈치 보이지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층이잖아요. 그래도 벽식 구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이 뛰어도 약간 위쪽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완전히 점프해가지고 뭐 따님이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역시 단열을 열심히 했고요. 단이 조금 낮아져 있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좀 간접 조명을 넣어가지고 약간 포인트를 좀 살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나중에 건축주분들이 자유롭게 여기다가 이런 아이용들 가구를 사서 진열하고 장난감으로 채워놓으면 재미있는 공간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 공주님들 쓸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침실로 쓸 예정이고, 굉장히 이쪽이 이동 경로도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아늑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 전에 원래 확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확장이 돼 있었는데 구청에 신고가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같이 구청에 신고를 했고, 단열이 좀 미비한 부분은 단열을 했고요. 단열 창문 했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붙박이장 했고, 그냥 여기는 심플하게 뭐 2층 침대가 됐던 더블 침대가 됐던 이렇게 침대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거실 화장실 입구고요. 여기는 이제 현관 입구입니다. 여기에 이제 현관 입구에 강력한 마그네틱 월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애기들한테 이제 엄마가 뭐뭐 하지 마, 뭐 어디 갔다 와, 어디가 뭐 이런 거 여기다 딱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거실에 위치한 이제 공용 욕실이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뭐 우리가 건식으로 하고 또 이쁘게도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어린 공주님, 왕자님 있을 때는 물 마구 뿌려주고 여기서 막 물놀이 해주고 애기 둘이서 이렇게 놀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600에 600간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 이런 젠다이 부분들이 있어서 욕실 용품들 편하게 놀 수 있고, 샤워기도 그냥 매립하지 않고 매립 느낌 날 수 있는 깔끔한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역시 하츠의 환풍기로 시공이 되어 있고, 바닥은 난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빨리 마르고 겨울에 춥지 않게끔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0평대 우리 9억 아파트를 공사를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아쉬운 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단열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고 배관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데, 여기 1층에 배관을 다 걷어내고 그냥 툭툭하게 단열 깔아가지고 난방 배관 다 깔아가지고 했어야지 되는데 공기가 너무 짧았습니다. 공사 기간이 그래도 최소 5, 6주는 잡아야 돼요. 건축주분이 희망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3주, 4주 사이에 이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거를 바닥을 다 까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또 양생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만 단열하고 배관을 깔고요. 기존 배관들은 세척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만약에 동파이프라든지 그랬으면은 저희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건축주분이 좀 다른 데 나가 살더라도 했어야 되고, 또 엑셀 배관, 흰색 배관 있어요. PVC 같은 배관이 있습니다. 그 배관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햇볕에 잠시라도 노출되면 얘가 경화돼서 바스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바스라지면 다 바스러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탄성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햇볕은 안 받은 것 같아요. 이게 20년 전에 시공할 때 그때 햇볕만 안 받았으면 그 이후로는 햇볕 받을 일은 없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시공을 했고, 또 조인된 부분도 체크를 해가지고 혹시 문제될 것까지도 다 감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하는 공사 현장들 같은 경우는 수도 계량기 바로 옆에다가 메인 밸브 옆에다가 대형 정수기 필터를 답니다. 집 전체에 샤워를 하면서 물을 마셔도 되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물을 마셔도 되고, 집 전체의 물을 음용할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물로 수도 배관을 다 교체를 하지만, 아파트 자체가 이제 20년 정도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공용으로 쓰는 이제 배관이나 물탱크라든지 이런 데를 깨끗하다고는 뭐 얘기하지만 사실 더 깨끗하면 좋잖아요.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고, 또 관리사무소에서도 여기가 단지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싱크대 밑에 개별적으로 그냥 정수기를 달기로 했고, 집 전체에는 정수기를 좀 달지 못한 점, 정수 필터를 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20년 정도 된 9억 아파트를 이쁘게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한 유마이 아파트의 정지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